안녕하세요. 7월 2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어디가 진짠지 모르겠다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김태성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얘기 한번 바로 해볼게요. 네. 우리 시장 어제 이어서 오늘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쵸. 코스피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도 지금 이야기를 하죠. 지수는 그래도 굉장히 좋았고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상승을 했다. 그런데 종목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했다라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즉 이제 한정된 거래대금이라는 표현을 제가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거래대금을 한번 보게 되면 딱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특히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은 한정된 거래대금을 가지고 시장 전체적인 부분을 들어올리지 못하고 지수와 조금 상관 있는 시총 상위 대형주 몇 종목만 매수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코스피는 조금 밀렸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표현보다도 카카오 게임즈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제가 한번 순위를 보게 되면 4위에 지금 이 랭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다른 종목군들의 힘, 시장 전체적인 힘이 강했다라기보다는 카카오 게임즈의 상승을 통해서 지수에 좀 착시 현상이 일어났던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올라가는 지수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저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지금 위치에서는요. 조금 더 이 여유롭게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기다림이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2분기 성과 그리고 3분기, 4분기 즉 이제 하반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포트에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데 보유 종목들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이 종목 저 종목 보고 뭐 이 종목 저 종목 단기 매매를 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지금 한정된 거래대금이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내 종목이 지금 안 간다고, 당장 안 간다고 조급해하기보다는 실적 발표 시즌을 기다리면서 종목 관리를 하자라는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고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 장에 이슈됐던 섹터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JYP 엔터테인먼트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있었죠.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조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JYP 엔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횡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나무에 이제 이 지분을 매각을 했죠. JYP 엔터가. 네. 그러면서 영위하려고 하는 지금 사업이 바로 플랫폼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플랫폼 사업의 가장 선두격에 서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엔터 3사, 뭐 JYP라든지 SM, YG 이쪽이 아니고 하이브죠. 빅히트에서는 최근에 위버스라는 플랫폼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해외 공연이라든지 대규모 콘서트가 없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음을 증명했던 지난 4분기와 올해 1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JYP 엔터도 지금 이제 뭐 시기적으로, 뭐 시국적으로도 이제 그렇고 앞으로 이제 이 기업의 외형 성장에도 충분히 이 플랫폼 서비스는 도입해야겠다라는 의향이 좀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물량이 나타날 수 있는 뉴스이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굉장히 호재성 뉴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 사업 시장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JYP가 그 다음 후발주자로 움직였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는데 이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JYP 엔터 오늘의 매각 이슈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선반영이 모두 되어 있는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네. 지금 이렇게 눌렸을 때 그렇죠.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자, 지금 차트를 놓고 차트가 네. 이제 보이시죠? 저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사시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아마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저는 좀 다른 의견을 제시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부터 내려오면 뭐 4만 원 이하, 3만 7천 원, 3만 5천 원 이하 내려오면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내려오면 절대 살 생각이 없어요. 반대로 현재 최근에 가장 기록했던 높은 가격이 44,800원, 45,000원대거든요. 저는 이 45,000원대 넘어가면 그때 사야지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대다수의 재료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그 조정의 깊이가 얼마만큼 나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최근의 고점 45,000원 넘어갈 때 매수를 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게 지금은 JYP 엔터테인먼트를 매매하기에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위치에서 JYP 엔터를 사서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를 생각을 하고 장기 투자를 한다?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JYP 엔터 뭐 기업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위치에서 사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과연 투자자분이 생각하는 그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붙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이기보다는 전고점 넘어가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게 더 좋은 지금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크게 이슈가 있었던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대응 전략 아주 자세하게 세워주셨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두나무와 협력을 위해서 지분을 매각하면서 블록딜 부분이 더 부각이 되면서 하락을 했지만 플랫폼 서비스에 진출한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호재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신규 진입, 당장 진입보다는 전고점인 45,000원대를 넘어서 주는지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이슈됐던 종목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사업을 분할한다, 이런 그걸 네.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에 급락을 했었잖아요. 이쪽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과거라는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드렸던 말씀이 딱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뭐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중에 원픽은 삼성 SDI다. 자, LG화학은 문제라기보다는 이슈가 있고 똑같은 이슈가 또 SK이노베이션에서도 어제 이제 나타난 겁니다.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하겠다. 분할 상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배터리 관련해서 기대감이 붙어서 올라갔던 지금 차트가 조금 내려오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LG화학도 마찬가지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사업부를 또 다시 분할 상장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배터리 관련주로 본다면 여전히 원픽은 삼성 SDI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문제는 이거죠. SK이노베이션 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빠져요.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추매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서 SK이노베이션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많은 주린이 여러분들은 SK이노베이션 하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3대장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주식을 오래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SK이노베이션은 정유, 화학 이쪽보다는 배터리 관련주로 조금 묶이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네. 실제로 팩트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SK이노베이션이 기록하고 있는 매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석유, 화학 부분이에요. 그리고 배터리 사업부는요,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대체적인 이 사업부 중에서도 가장 성과가 좋지 못해요. 그런데 단순히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모멘텀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포장이 되면서 이노베이션의 관심을 높였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SK이노베이션의 기존의 본업을 놓고 봤을 때는 차라리 잘 됐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왜? 석유, 화학이 만약 매출이 안 나오고 사업 자체가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 사업을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배터리가 석유화학이 내는 실적을 조금은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쁘셔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갉아먹고 있다라는 표현을 저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따로 떨어져서 따로 별도로 상장을 한다? 저는 오히려 석유화학 부분만을 봤을 때 SK이노베이션은 굉장히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지금 WTI 유가 가격이 거의 1배럴당 80불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지금 감산회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어제도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의가 늦어진다는 건 결국에는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지금 안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들이 충돌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 올해 1분기에도 유가가요.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석유화학 마진 스프레드로 인해서 실적 분명히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는요. 1분기보다 더 높은 유가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를 할 때도 이득이에요. 자, 재고자산 평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배럴당 100원의 기름을 샀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6개월 동안 기름값이 300원 혹은 400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기업은 뭐예요? 100원을 주고 산 재고 자산이 어느샌가 벌써 3배, 4배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재고자산 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더 높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것이 정유화학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번에 이 배터리 분산은 SK이노베이션이 단기간에 수급적인 이슈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석유화학 때문에 산 게 아니고 배터리 때문에 매수를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지나고 나게 되면 본업으로 평가를 받게 될 건데 저는 본업으로도 지금의 주가 그 이상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손절보다는 보유를 하시면서 충분히 35만 원 그 이상의 가격대를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전히 우리 김태성 전문가는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원픽은 삼성 SDI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정유와 석유화학 쪽의 실적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부분을 분할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신다면 다시 주가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이슈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SK이노베이션이 정유화학 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제유가도 이제 3년 만에 최고치를 그렇죠. 경신했다고 해요, 전문가님. 네. 근데 국제유가 이렇게 오르는 이슈로 봤을 때는 정유주를 바로 살펴봐야 되나요? 아니면 조선주까지도 봐야 되나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네. 국제유가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못했었죠. 아무래도 이제 마이너스 유가까지 찍으면서 좀 코로나19 이후에 소유량 자체가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제가 지금 네. 크루드 오일 차트를 한번 열어놨거든요. 네. 화면을 놓고 보게 되면 이게 지수 차트처럼 올라갑니다. 오. 네, 지수 차트처럼. 대부분의 상품들,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했다라고 하면요. 이 유가는요, 코로나19 이전의 회복을 넘어서서 벌써 2배에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결국 그만큼 경기 성장이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경기 민감주의 성격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상황이고, 지금 이 기름, 오일을 생산하는 국가들끼리 회의를 해요. 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야, 나 지금 재고가 많으니까 이번 분기에는 재고를 좀 줄이자. 그걸 이제 감산이라는 표현을 하고 야, 나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좀 증산을 하자. 이렇게 이제 서로 상호 합의하에 회의를 하는 것들이 오펙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야, 너네들이 너무 많이 생산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가 많아져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떨어져. 너네 더 이상 석유 캐지 마. 아니야, 나는 더 캘 거야. 이렇게 의견이 충돌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 중동 국가와 또 이 산유국들의 특징 아닌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오일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지만 좀 불같은 성격들이 많아요. 네, 극단적인 이 판단을 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또 회의가 결렬이 되게 되면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막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저는 WTI가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경기 성장과도 맞물리지만 서로 산유국들의 이 패권 다툼 안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관련주로 봤을 때는 에스올과 같은 기업들, 제가 그리고 정유와 SK이노베이션도 지금 굉장히 아쉬운 건 뭐냐면 정유와 본업을 봤을 때는요, 정말 SK이노베이션도 대량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와서 아쉽기 때문에 저는 SK이노베이션을 만약에 제외하고 본다면 에스올과 같은 기업들 혹은 금호석유 같은 기업들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저는 볼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유가의 가격과 맞물리면서 최근에 레포트가 좀 많이 나오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효성화학. 효성화학도 지금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레포트가 나오면서 다시 조정을 받나 하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WTI 가격이 올라가면 석유 쪽은 대표적으로 에스올과 SK이노베이션, 화학 쪽은 효성화학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금호석유 이런 쪽을 이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당연한 원픽은 저는 이제 효성화학 혹은 에스오일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제유가가 이제 오펙 플러스가 회의를 하루 연기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당분간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또 관련주들 중에서 또 유명한 종목 언급해 주셨습니다. 에스오일이랑 금호석유, 효성화학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을 어느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도움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2분기 실적 부진을 전망하는 리포트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다시 반등에 성공했어요. 조선주들은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좋죠. 네, 좋아요.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네. 조선업을 가지고 오늘 강하고 내일 약하고 뭐 내일 약하고 내일 모레 강하고 이렇게 일희일비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선업 자체가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예외적인 종목이 삼성중공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조선업은 오늘 사서 당장 다음 주에 성과를 낸다? 오늘 사서 뭐 당장 내일의 성과를 낸다? 그러한 섹터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만한 게 뭐냐면 수년에 걸쳐서 적자가 냈었던 산업이에요. 조선업 자체가. 뭐 최소 6년, 장기적으로 보면 한 8년 동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대다수의 이 조선업이 수주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주가의 조정이 정말 수년 동안 있었던 산업이에요. 한번 볼까요? 네. 한국조선해양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상 보면요. 월봉으로 보는 게 낫겠죠. 월봉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올라갈 이 룸 자체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조선해양뿐만이겠습니까? 삼성중공업도 한번 볼까요? 삼성중공업도 월봉상 보면요. 거의 안 올라온 거예요. 그냥 저기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현대미포조선. 자, 가장 뭐 좋다는 현대미포조선만이 그나마 그래도 제법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이 종목도 보면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반토막인 상황이죠. 고점에 가지고 있는 사람 계좌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이 종목은 마이너스 50%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 뭐 기술적으로 봐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건 아니죠. 올라갈 수 있는 공간, 거기에 그 합당한 모멘텀, 저는 그 합당한 모멘텀이 당연히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실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예로 들어보면 IMO라고 국제회사기구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배에서 이 분출하는 뭐 어느 정도의 유해 가스를 이제 체크를 하고 좀 제재를 하는 그런 곳인데 일산화탄소량의 이제 배출 제재를 지금 걸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그거는 전 세계적인 기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도 노후 경유 차량은 운전을 못하게 하죠. 폐차를 시키게 만들죠. 그게 왜? 거기서 나오는 발생하는 환경적인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배들도 그러한 것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를 개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선소에 가서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롭게 손을 보든지 아니면 새로운 배에 발주를 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선업의 수준은 한 번에 갑자기 이번 분기부터 다음 분기까지 물동량 많으니까 그동안에 주문을 안 하다가 100척 주세요, 200척 주세요, 300척 주세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 분기에 한 척, 그 다음 분기에 2척, 그 다음 분기에 뭐 3척, 4척 이렇게 점차적으로 수주 물량이 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배 같은 경우에는 아셔야 될 게 자동차는요. 자동차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그날 완성차가 생산되는 수량이 몇십 대예요. 몇십 대, 몇백 대예요. 근데 배는 한번 수주 받는다 그래서 그날 받아서 다음날 발주 넣고 다음날 조립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를 하나 만드는데 수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수주를 이렇게 많이 받아 놓는다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배를 만들고 인도를 한 다음에 뭐를 받죠? 돈을 받았을 때, 즉 지금 수주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분기별로 실적 발표가 크게 걱정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저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시세를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조선업들 전반적으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조선원주들은 지금 수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실적에 정확하게 반영이 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섹터에 대해서 대응 전략까지 시원하게 제시해 주시는 우리 김태정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누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채팅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또 다른 섹터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전문가님이 또 언급을 하셨죠. 오늘 시총 상위단에서 카카오 게임즈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웠는데요. 거의 뭐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터치하고 내려왔었죠. 네. 이제 이슈는 신작 게임 오딘이 구글과 애플 앱마켓에서 매출 1위를 달성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게임을 좋아하진 않아서 네. 저도요. 카카오 게임즈의 오늘 상승세를 보면서 네. 이게 참 주식을 이래서 어려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뭐 제가 물론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주변인들을 통해서 야, 오딘 게임 어때? 라고 했었을 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진 않더라고요. 뭐 물론 제 나이 이 연령대에서는 뭐 그렇게 흥행하지 않은 게임이 더 낮은 연령대 혹은 저보다 더 높은 연령대에서 흥행은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오딘이라고 하는 게임이 이렇게 주가를 한 번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네,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오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느 특정한 날 20% 상한가 막 이렇게 만들 정도의 이 흥행도를 기록은 안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이제 가장 게임주들의 흥행 지표로 보는 게 바로 어플리케이션 마켓에서의 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찌 되었든 간에 굉장히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모멘텀이 붙으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올라갔는데 저는 우선은 그 오딘이라는 게임이 이 어플리케이션 순위에 올라갔다라는 것보다는 오늘 올라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카카오 게임즈가 움직이기 전에 이미 게임주들은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펄어비스도 호재가 있었죠. 그렇죠. 네. 제가 펄어비스는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맞아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검은 네. 사막과 붉은 사막, 그리고 충분히 이 IPO에 대한 기대감. 네, 컴투스가 일단은 중국발 IP를 이제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기업 순차적으로 IP 이제 받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그 다음 주자로 거론되는 게 바로 펄어비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갔고 지금 펄어비스가 올라가면서 대다수의 게임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게임주 전반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매기세에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다수의 게임주들이 메타버스와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이 산업 자체가 지금 게임주의 차후에 굉장히 강한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카카오 게임즈는 많은 이슈들도 이슈지만 결국엔 이 IP, 그러니까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수혜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이런 게임주들 요즘에 연일 계속 매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또 룽트코리아도 최근에 신작 이슈도 그렇죠. 있었고요. 이런 게임주들 중에서 이제 원탑은 어떤 종목을 꼽으시나요? 여전히 펄어비스일까요? 고민이 되는데 네. 펄어비스가 당연 1등이긴 해요. 그런데 네. 문제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 네.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지금 가장 좀 불편한 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또 판호를 기대할 수 있을 방금 그 만한. 리스트 한번 띄워볼까요? 네. 그러면 그래도 이 중에서 하나를 좀 뽑아보자면 네. 방금 제가 봤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뽑아보자면 넷마블을 좀 관심 한번 가져볼 넷마블. 만하다. 네, 넷마블 한번 차트를 껴볼게요. 네. 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다라고 하지만 많이 빠진 거 절대 아니에요.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아니, 전문가님 20만 원이었던 주가가 13만 원까지 빠졌는데 이게 많이 빠진 거 아니면 뭐가 많이 빠진 겁니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가 빠졌는데 왜 이게 많이 빠진 게 아닌 겁니까? 본업 때문에 올라갔던 거라면 많이 빠진 거죠. 그런데 넷마블은요. 본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거의 안 움직였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자,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가격 한번 볼게요. 전에 13만 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폭락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 또 13만 원이에요. 본업은 딱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 가운데에 상승을 한번 하죠. 왜 상승하죠? 넷마블은 바로 그 전에 방탄소년단, BTS 관련주로 엮이면서 시세가 나온 거예요. 만약 이 시세가 본업 게임에 대한 흥행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점 찍고 많이 밀렸다라는 표현이 맞지만 본업이 아닌 기타 그냥 이슈 테마로 인해서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는요 올라갔다 많이 빠졌다라기보다는요 그냥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제 여기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이 문제시 되는 게 뭐가 있냐? 본업에 너무 집중을 안 한 과거, 그죠? 넷마블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NC소프트는 여전히 리니지에 대한 업데이트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 이벤트를 강조를 하고 있고 펄어비스는 가장 게임즈 안에서도 뭐라 그래야 되죠? 액션감이 좀 빨라요. 네, 대응이라든지 뭐 신규 게임에 대한 그러한 대처도 굉장히 빠른. 그런데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 대한 이야기가 그다지 많이 언급되지 않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무튼 저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게임주들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 지금 위치에서 매매하기 굉장히 불편하시다면 저는 넷마블이라는 기업도 현재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중국 판호 발급 이슈로 펄어비스를 시작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게임주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언급하셨으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어느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 언제 또 수익 청산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큰 도움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 장 이슈됐던 또 다른 섹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건설 정책과 관련해서 건설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전문가님이 노란톡방에서 오늘 네. 강조를 해주셨죠. 이제 그렇죠. 건설주 중에서는 DL, ENC가 원탑이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크게 올랐어요. 네. 네, 일단 어떻게 뭐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건설주는 제가 방송에 나와서 같은 유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중에서 네. 공통된 것은 대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어느 대선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법한 그 정책 중에 이 부동산 정책은 꼭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현 정부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많은 후보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세울 겁니다. 그런데 딱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게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네.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 인프라 관련 투자하고도 엮이고 또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건설주들이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실적을 다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건설주들이 하나같이 다 올랐습니다. 하나같이 다 올랐어요. 하나같이 다 올랐고 그중에서 대우건설만이 일단 본업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매각설 때문에 오르는 네. 상황이라서 대우건설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면 대다수의 종목군들은 올해 하반기까지도 저는 굉장히 좋은데 왜 그중에서 DL-ENC냐? DL-ENC가 뭐 성과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 더 많은 수주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DL-ENC를 선호를 하냐면 다른 종목군들이 좋을 때 DL-ENC가 거래 정지였었습니다. 왜냐?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하기 전에 거래가 정지되어 있어서 GS건설, 현대건설, 신세건설 많은 종목들이 올라갈 때 대림 쪽은 거래가 정지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후발주자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그 어느 기타 종목들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더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들어서 기업 기준으로 DANC가 다른 기업들보다 더 유난히 더 좋다라는 의미로 좀 말씀드렸다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낮게 사기,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 때가 바로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 가격대예요. 제가 노란톡 메신저에서도 계속 강조드렸었던 가격대가 네. 이겁니다. 이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전고점을 돌파하면 그러니까 분할한 상장한 날에 고점을 돌파하면 시세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그때 기준으로 이미 벌써 3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DL-ENC인데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설주들은 음봉, 오늘처럼 빨간 양봉이 나올 때 말고요. 이렇게 파란색 음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모든 후보자들이 정책과 관련하면서 이제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쭉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오늘 또 노란톡방에서 강조를 하셨던 DL-ENC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보다 주가가 낮은 위치에 매력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셨다라는 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눌릴 때마다 좀 진입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이 의견들 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도 해주시고 유망한 종목까지도 알려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이슈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노란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대부시스터즈고요. 매수가는 10만 9천 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대부시스터즈 지금 한때 고점을 찍고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질문자님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오른다라고 했었을 때 얼마까지 오를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부시스터즈의 올해 이제 들어오면서 나온 상승은 너무 오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쿠키런 킹덤 안 해봤습니다. 뭐 안 해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게임이 정말 선풍적인 열풍을 불었다고 하기에는 저는 좀 모자르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말 선풍적인 열풍, 뭐 계속해서 이제 핫한 이슈가 되었다면 대부시스터즈가 무려 얼마에서 올라왔냐면요. 7,000원대부터 올라왔어요. 7,000원대부터 뭐 15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건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상승폭이거든요. 거의 한 1000% 가깝게 오른 그러한 상황인데 과연 이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임이 흥행은 하긴 했지만 주가를 1000% 정도 올릴 만한 재료였을까? 라는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저는 의구심이 조금 붙어요.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한참 잘 나갔을 때의 주가 12만 원, 13만 원대까지 회복하기에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하시되 8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다시 재차 올라오게 되면 매수가에 도달 시 그냥 저는 현금화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 대부시스터즈에 대해서는 일단 보유하시면서 8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반등 시에 매수가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빠져나오면서 종목 교체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 바로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은 대우건설이고요. 매수가는 8,600원, 비중 조금 크시네요.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우건설 진짜 오늘 건설주들 다 잘 갔는데 대우건설은 매각 이슈로 연일 조금 조정을 그렇죠. 받고 있어요. 대우건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대우건설의 매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이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매각 비용이 거의 2조 원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너무 비싸다라는 좀 일각의 시선들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보다도 지금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그냥 저는 깔끔하게 매도를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다른 건설주를 사세요. 일단 건설주는 지금 이렇게 본업 외에 테마가 붙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본업이 만약에 힘이 약하다면 이러한 테마를 붙이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는 게 좋지만 본업의 힘이 지금 굉장히 강해요. 건설주들은 통틀어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DL, ENC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현대건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정을 좀 맞춰가는 GS건설 그리고 좀 중소형 건설사들 뭐 신세계건설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현대산업개발 뭐 이러한 기업들로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좀 훨씬 더 좋다. 지금 매각 이슈는 정말 이게 오를지 내릴지 저도 판단하기 어려워요. 저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특히나 전체 계좌에서 비중을 50%를 한 번에 담아두고 계시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량 매도를 하시고 교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업 외에 이렇게 테마가 붙는 종목은 일단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지금 조금 전에 건설주들 설명하시면서 유망한 종목들 많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특히나 DLENC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진입이 가능하다 조금 눌렸을 때 한번 공략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종목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세 번째 종목은 LG 헬로비전이고요. 매수가는 8,949원, 비중 굉장히 크십니다. 100%라고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수익권에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일단 제가 네. 전략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를 손절가를 잡으시고 네, 10,000원 이상이 한번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 지금 이 위치에서 비중 100% 기술적인 분석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기세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참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참지 못하고 매도를 할 것이냐 이 판단을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인 이야기는 드리지 않고 그냥 스킬적으로만 좀 뭐 트레이닝 기준으로만 말씀드려 보면 매수 가격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10,000원 이상의 목표가를 잡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LG U 플러스를 계속 강조드렸었어요. 올해 1월부터. 네. 그리고 이제 LG U 플러스와 함께 헬로비전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많은 문화가 새롭게 좀 정립이 되고 변화하고 있는 시기예요. 예전에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어떠한 컨텐츠를 봄에 있어서 결제를 하고 보는 것에 이질감을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 OTT 플랫폼이 점차적으로 외형 성장이 되면서 결제를 하고 어떠한 이 양질의 컨텐츠를 본다? 거기에 따른 이질감이 지금 많이 없어진 상황. 어찌 보면 이제는 더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결제를 자연스럽게 하는 그러한 문화가 지금 자리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저는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IPTV라든지 유료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그전보다는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위치에서 10,000원까지의 그 이상을 한번 노려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헬로비전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고 목표가는 10,000원 이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지금 수익권에 계시니까 기분 좋게 나중에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네이버고요. 매수가는 42만 1,000원, 비중은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차트 보니까 조금은 고점에 계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네이버 한창 올랐을 때 따라가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애매하네요. 와, 찐으로 네. 고민을 하셨습니다. 할 말이 딱히 없어요. 네이버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솔직하게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뭐 네이버뿐만이겠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지금 우리 실생활을 두고 돌아봤을 때 정말 이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를 꼽자면 카카오와 네이버. 특히 이제 카카오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가 가면 네이버도 지금 따라가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순위를 보면요. 제가 설마 했는데 이런 일이 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선주를 제외하고 봤을 때 삼성전자 1위 시총, 2위가 SK하이닉스, 3위가 카카오, 4위가 네이버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단순히 개별적으로 좀 보기에는 이제 시기적으로 지나지 않았나. 이제는 지수와 연관돼서 봐야 되는 종목으로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뭐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더 높아요. 카카오뱅크까지 지금 올해 하반기 상장을 하게 되면 카카오는 어느새 이 지주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가지고 있죠. 네. 카카오뱅크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금융업, 은행업 이쪽에서도 진짜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보다 더 올라갈 만한 요소들은 있겠지. 그러니 네이버도 더 올라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누가 300만 원을 줘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 네이버 살래 물어보면 사실 지금 위치에서 사기는 정말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되지만 보유자의 영역일 뿐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여기서 더 간다면 50만 원 이상을 노려봐야겠고 여기서 밀린다고 했을 때 과연 손절을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네이버 카카오는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만큼 정말 어려운 분석하기 어려운 종목이라서 그냥 답변을 드리자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면 그냥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 대신 지금 비중이 많기 때문에 비중 40% 그러니까 전체 보유하고 있는 물량 중에 절반은 45만 원 혹은 5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수익 실현하시고 전체 비중에서 10%에서 20% 정도만 장기적으로
특히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면서 카카오 그룹주들이 한 번 더 시세가 날 때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시간 상담상 지금 네이버까지만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에 대해서는 일단은 손절하지 말고 좀 길게 가져가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주무자님 곧 또 네이버도 오르면서 수익권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의 유망한 종목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단 종목을 준비는 안 했어요. 사실은 준비를 안 했는데 그래도 네. 뭐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아마 생소할 수도 있는데 포인트 모바일이라고 오. 하는 이 기업을 가지고 왔어요. 네, 네. 포인트 모바일. 자, 이 기업이 하는 일은 뭐냐면 물류창고에서 사용하는 PDA라고 해서 전산을 막 입력하고 그 쓰는 기록을 하는 장치예요. 네. 아니 그 장치가 얼마나 많이 팔리면 팔린다고 그 관련주를 너는 좋게 보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어디냐면 아마존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죠? 아마존이 아마존 코리아라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나라에 사업을 진출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 PDA 제품 당연히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많이 쓰겠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류창고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별로 한 군데만 이 포인트 모바일이 사용하는 PDA 제품을 납품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인도 시장에서 지금 포인트 모바일의 PDA 제품을 사용하려 하면서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 특히나 아마존 코리아, 특히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왜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를 아마존이 최대 주주로서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관심이 있으니까. 물론 우리나라에는 쿠팡이라고 하는 혹은 뭐 여러 이제 많은 이제 이 기업들이 있지만 아마존이 갖고 있는 파워를 따져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나라에 진출을 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한 그 빈자리를 노리고 들어오지 않을까. 교차적으로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 시장에 더 좋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미국에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지금 왕자가 없으니까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러한 딜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포인트 모바일 현재 가격 저는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저는 31,000원 이하에서 사시게 되면 2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을 시에는 충분히 전고점 넘어서 5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포인트 모바일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대 주주가 아마존인 포인트 모바일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하셨는데요. 아마존이 이제 한국에 진출하게 되면 더 큰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31,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시장 상황에 따른 자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 방에서 알려주실 거예요. 노란톡 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수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